요즘 노동계에 정말 흥미로운 또 중요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들만 딱 뽑아서 그 속뜻이 뭔지 제가 알기 쉽게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요. 한국갈등전환센터 그리고 노무법인 신유의 이경무 노무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아주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AI가 노동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실 복귀 선언,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쿠팡 노조 판결,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독립 논쟁까지 정말 굵직한 소식들이죠. 하나씩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영국에서 날아온 이야기입니다. 기술 발전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회사랑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방식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간접 해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대놓고 당신 해고야 하지는 않지만 근무 환경을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제발로 나가게 만드는 걸 말해요.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부서로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소송이 늘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챗GPT 같은 AI 덕분에 예전에는 어려웠던 법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요. 둘째, 사회적으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더 똑똑하게 챙기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빅테크 기업의 상징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의 업무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유연근무의 아이콘 같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무조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재택근무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세운 명분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사람들이 얼굴 보고 부딪힐 때 나온다 이거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하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결정이 앞으로 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 자, 이제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 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꽤 충격적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장에 대한 괴롭힘 의혹 무려 11가지나 제기됐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노동부가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한 게 자그마치 5건입니다. 제기된 의혹의 거의 절반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화 좀 냈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간부 회의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억지로 시키고 심지어 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비밀까지 막 흘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섭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 소식은 정말 드라마 같은 판결 이야기입니다. 쿠팡 노조 간부 해고 사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180도 뒤집어버린 아주 이례적인 사례거든요. 앞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노동위원회에서는 쿠팡이 정규직 전환 안 시켜준 거 그럴만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 행위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걸까요? 법원이 쿠팡의 평가 시스템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큰 문제점 3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첫째,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끝난 징계를 가지고 와서 점수를 깎았다는 점. 둘째, 평가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너무 제멋대로고 주관적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노조 활동을 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는 거였죠. 그리고 판결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팡이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거죠. 법원은 이걸 보고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려 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노동 관련 범죄를 다루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검사처럼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줄 것인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개혁의 아주 뜨거운 감자 중 하나거든요. 찬성하는 쪽은 노동사건은 전문가가 맡아야 효율적이다라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그래도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겠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열심히 조사를 해도 결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최종 결정도 검사가 내려요. 그런데 바꾸자는 안은 아예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근로감독관들이 복잡한 형사법까지 잘할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새로 뽑은 인력이 1,30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의 수사 능력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셈법까지 얽혀서 상황이 꽤 복잡해요. 와, 오늘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 소식들이 많았죠?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다 보면 괜히 마음도 무거워지고 걱정만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시 뉴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책 코너인데요. 제가 읽다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문장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는 않는다. 어떠세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건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에너지는 쓰는데 정작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은 그저 제자리에서 맴돌게만 하는 흔들의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행동의 촉매제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